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이제 데이터 로그 쓰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즉,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의 설정 값들을 그 VI가 종료가 될 때 파일로 저장하는 용도로 데이터 로그 쓰기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의 설정 값을 데이터 로그 파일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로 저장을 했다고 하면 이 저장된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의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파일 IO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고급 파일 기능에 데이터 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데이터 로그 이거 잘못됐네요.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참조 번호를 인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조 번호로 지정된 열린 데이터 로그 파일로부터 레코드 값을 읽어서 이거를 레코드로 반환을 해줍니다. 현재 데이터 로그 위치에서 읽기를 시작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이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데이터 타입 3가지인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입력 컨트롤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전 강좌에서 저장했던 control.txt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와서 이 관련된 값을 입력 컨트롤 쪽에 세팅을 해주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서브 VI를 운영할 텐데요. 이 관련된 서브 VI는 이제 서브 로드 인포.vi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로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와서 데이터라고 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인디케이터의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 네임을 입력으로 받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VI하고 동일한 경로의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이용해서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관련된 베이스 경로의 파일 네임에 해당하는 경로 정보를 만들어서 데이터 로그 열기 생성 대체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고요. 오픈의 리드 온리 속성을 가지고 레코드 타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시면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를 통해서 관련된 레코드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어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참조 번호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일한 폴더에 있는 control.txt 파일 데이터를 읽어와서 결국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는 이제 1차원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이용해서 이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원소로 하나씩 뽑아낼 텐데요. 클러스터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 로그 읽기라든가 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의 원소가 문자열 타입의 네임과 그 다음에 데이터는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네임과 베리언트 데이터 정보를 각각을 뽑아내겠고요. 그리고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이 관련된 VI의 참조 번호를 인가해 줍니다. 그래서 인보크 노드 중에서 컨트롤 값 설정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메서드의 컨트롤 네임과 그때의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control.txt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컨트롤 관련된 데이터를 설정을 해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control.txt에서 숫자형 입력 컨트롤 값은 10이고 불리언은 참, 문자열은 랩비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포르프와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정보들이 설정이 되겠고요.
뒤에서는 이제 화일 루프가 이제 2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그냥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입력 컨트롤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일 루프를 정지하기 위해서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VI가 정지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미리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이 관련된 폴더에는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었던 데이터 로그 쓰기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한 control.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 볼 텐데요. 실버 카테고리에서 숫자형에서 숫자형 입력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자, 누름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문자열 컨트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불리언 컨트롤에서 정지 버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4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 경계로 맞춰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숫자형과 문자열 같은 경우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컨트롤들을 다 왼쪽으로 배치를 하겠고요. 자, 저장을 하시겠고, 그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에서 관련된 VI를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VI를 만들 텐데요. 이름은 서브 로드 인포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 VI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됐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고요. 서브 VI를 운영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입력으로는 또 필요한 게 파일 네임 정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입력 컨트롤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자, 파일 네임이라고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은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 이 위쪽을 자,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 자,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일단 선택을 해서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자, 서브 로드 인포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신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에서 이 관련된 코드를 이제 구현할 텐데요. 서브 VI 운영할 때는 항상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에라 클러스터를 입력으로 자, 받도록 하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 연계해 주도록 하겠고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control.txt 파일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고급 파일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자, 데이터 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로그 열기 생성 대체 함수가 필요하겠고요. 페어로는 파일 닫기 함수가 필요하겠고, 여기에서는 자, 데이터 로그 파일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읽기 함수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다음과 같이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파일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파일 네임 정보와 그리고 자, 파일 IO에 가보시면 파일 상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불러오시겠고, 한 단계 위로 가시면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경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 경로에는 파일 네임 정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이 관련된 경로를 자, 데이터 로그 자, 열기 생성 대체 함수의 입력 경로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보면은 레코드 타입 부분에 이제 실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자, 서브 save import.vr라고 하는 서브 VI가 있는데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자,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시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레코드 타입을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1차원별 형태인데 다음과 같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자, 불러올 때도 똑같은 레코드 타입을 선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관련된 부분을 레코드 타입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깨진 와이어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레코드 타입을 자, 선언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동작은 여기서는 오픈이고, 그리고 자, 접근은 리드 온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좀 코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자, 동작은 오픈이고, 자, 리드 온리가 되겠습니다.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정리를 잘 해주신다고 하면 이제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 로그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세이브 인포는 닫도록 하겠고요. 자, 주석으로 데이터 로그 열기 생성 대체 함수가 되겠죠. 자, 나머지도 자, 주석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파일 닫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주석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경계로 자, 맞춰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레코드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셔서 라벨은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파일 닫기 함수 자, 얼라인을 맞추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전체 사이즈를 자,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부분은 좀 밑으로 내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마저 커넥터 패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총 컨트롤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 원소를 4개까지 5개까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커넥터 패널 우측 상단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서브 VI는 완성이 됐고요. 메인 VI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서브 VI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서브 로드 인포.vi를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 파일 네임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control.txt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출력으로 나오는 1차원별 데이터를 포르풀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원소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포르풀에서 포르풀의 입력으로 1차원별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이 입력으로 인가한 1차원별의 원소 개수만큼 포르프가 반복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VI 서브 참조를 이용을 해서 현재 VI의 참조 번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르프 안에서는 이 클러스터의 원소 정보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자, 원소는 2개가 되겠죠. 네임과 베리언트 데이터 2개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에 해당하는 네임과 베리언트 데이터를 읽어오시겠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인보크 노드를 이용을 해서 현재 이 VI에 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정보를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에서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컨트롤 값에 자, 설정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 네임과 베리언트 값에 해당하는 값을 자, 설정을 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원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프론트 패널에는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자, 그 다음에 또 불리언 컨트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자,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석으로 관련된 자, 메소드 같은 경우는 컨트롤 값의 설정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값의 자,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크 노드 중에서 관련된 인보크 노드를 사용을 해서 현재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control.txt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설정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포르프의 출력으로는 또 오토 인덱싱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마지막 값으로 터널 모드를 바꿔주시겠고요. 뒤에서는 이제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에서는 뭐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앞에 있는 코드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실행 순서를 정의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200ms 주기로 폴링을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는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겠고요. 라벨만 자, 왼쪽으로 다 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얼라인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경계로 하시겠고, 그 다음 수직 중심으로 맞춰서 높이를 자,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화일 루프의 사이즈를 좀 더 컴팩트하게 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필요 없으니까 닫겠고요. 자, 관련된 부분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control.txt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이 3개의 입력 컨트롤의 값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정지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control.txt 파일에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 값은 10이고 불리언은 참, 그 다음에 문자열은 랩뷰라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값이 거짓으로 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 로그 읽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로그 쓰기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된 자,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 로그 읽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읽어온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값들을 다시 설정을 해주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